안녕하세요. 해공원조입니다. 자, 셀트리온 주가입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도 플러스 2.8%가량 현재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미국에서 지금 발로 뛰면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서정진 회장, 그 효과, 그 결과들이 앞으로 결국 우리 셀트리온 주가에도 반영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셀트리온 호재가 같이 함께 나와주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투자자분들이 램시마 SC에 대한 부분들 호재들 다시 한번 제가 요목조목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올해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미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결국은 우리는 램시마 SC에 대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바로 이 부분들이 시간 문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부분들이 유럽, 독일에서 점유율에 관해서 오늘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요. 그 부분부터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기술적 분석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오늘 나온 이슈들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유럽의 독일 시장입니다. 자, 독일 시장에서 우리 점유율을 39% 가량 기록했다라고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대한 점유율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왔고요. 뭐 거진 40% 가까이 육박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뭐 시장 조사기관 아이큐비아가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우리 그 인플릭시맙 피하 주사 제형 요거를 이제 램시마 SC로 이제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제 현지 법인, 그러니까 독일이죠. 독일 현지 법인을 통해서 직판해 왔고, 첫 회 2020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뭐 3%에 불과했었던 점유율이었는데, 그 부분들이 해마다 10%씩 성장하면서 이번에 39%가량의 점유율을 기록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자, 유럽에서 독일에서 이렇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 미국으로 본격적으로 시판돼서 판매를 하고 있는 우리 램시마 SC형 미국명이죠. 진펜트라에 대한 기대감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플러스 알파에 대한 매출이니까 이거는 신규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번에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램시마 피아 주사 제형 이 부분들이 그 미국으로도 이번에 나가면서 실제로 유럽과 캐나다 등 그 외의 지역 우리 50개 국가들의 이미 판매 허가에 대한 부분들은 획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글로벌 증시에서, 글로벌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리 램시마에 대한 효과와 그 점유율은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에서 나왔었던 내용, 오늘 오전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주가 상승에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호재가 달라붙기 마련인데, 어쨌든 이 호재들이 자꾸자꾸 언론 플레이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좋은 그림들은 지속해서 좀 나와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5월 초에도 또 나왔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게 되면, 이건 이제 페루죠. 페루 근로자 보험공단의 입찰에 낙찰됐다라는 내용들이 앞에서 좀 나왔었는데, 이 부분들도 역시나 전체 물량 82%, 전체 물량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이 페루 지역에서 하순부터 램시만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도 우리 셀트리온에 대한 점유율이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기존 점유율 자체가 82%의 굉장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셀트리온의 램시마도 역시 이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좀 보면 됩니다. 뭐 페루 입장에서는 뭐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오리지널보다는
시밀러 의약품이 아무래도 더 저렴하는 한 거니까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북미 시장 또 남미 시장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의 주가는 제가 앞에서도 우리가 강조해드렸듯이 뭐 상승한 이후에 작년에 그 우리 미국으로 진출한, 예, 실제 이 의약품 램심의 SC형이 진펜트라는 이름으로 수출길에 올라가면서 그 부분들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올라온 기간 동안에 우리가 따지고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간 조정을 좀 거쳤더라. 진펜트라 효과가 이렇게 있을 것으로 우리는 전망 기대감이 분명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허가난 이후에, 예,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과 관련된 내용들이 불거지면서 이렇게 합병까지 절차가 딱 되는 순간에 결국은 고점 잡히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기간 조정을 펼쳤잖아요. 뭐 가격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가격이 뭐 어마무시하게 뭐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실제적으로는 기간 조정을 보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본격적으로는 다시 한번 상승 트렌드로 추세가 좀 전환되는데 어떤 모멘텀이 좀 필요하겠느냐라고 놓고 보면요,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그 합병된 이후에 결국은 영업이익 부분들이 일단은 둔화될 것이 뭐 거의 예견된 일이니까 이 부분들이 실제로, 예, 주가에 대한 뭐 그래도 투자자분들이 심리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털어낼 수 있는, 예, 털고 주가가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신호들이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1분기 실적 영업이익률 전망이 지금 61억 수준이고 2분기 같은 635억 규모예요. 이 부분들이 작년 대비하면, 작년 그 셀트리온과 합병하기 전,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하기 전에 보면 1분기, 2분기 영업이익률 한번 보세요. 30%, 34%, 예. 그리고 여기는 0.8%, 8%잖아요. 이걸로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률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다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실제로 주가가 오르지 못했었던 어떤 명분이다, 이유다라고 놓고 보면, 실제 그러면 1분기 실적을 터는 순간부터는 앞으로는 그럼 2분기, 3분기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특히 3분기부터는 전년도 3분기 정도 수준으로 완연하게 회귀하잖아요. 그렇죠? 매출액은 더 크게 증가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뭐 2,600억, 여기는 2,400억 정도니까 다소 좀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전년도 수준으로 회귀한다, 복귀한다라고 놓고 보면, 실제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2분기, 3분기 정도 수준을 갔을 때 진펜트라에 대한 효과까지 좀 감안하면 우리 셀트리온은요, 과거 정도 수준으로 저는 다시 올라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잘 올라오고 있고, 자, 그러면 연간으로 놓고 보면요, 자, 이렇게 볼게요. 연간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올해 1, 2분기가 실적이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합병 이슈가 어쨌든 적용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매출액은 증가하지만 영업이익률이 뭐 전년도만치 지금 안 되잖아요.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18% 수준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올해 하반기, 그쵸? 3, 4분기, 그 다음에 내년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오는 영업이익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매출액, 점프하고 있는 이 매출액, 영업이익률 놓고 봤을 때 신고가 갱신해야 된다라는 게 이거는 맞습니다. 신고가를 갱신해야 되는 거죠. 신고가를 갱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반기 내년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기대치들이 실제로 주가에 선 반영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 1년으로 놓고 봤을 때 하반기로 놓고 보면 얘는 직전 고점 여기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고점 여기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만원 이상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높게 보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러면 올해 하반기와 내년을 넘어갈 때는 이거 신고가 갱신이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잘 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여전히 아직은 출발하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강조드리겠고, 기술적으로 지금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박스권 구간에서 지금 횡보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올라가면 상단에 자꾸 걸려왔었고, 지금 오늘도 그 상단 부분 가격이잖아요. 하단은 내려오면 받아줬었던 가격들. 예, 그러면 하단, 상단, 지금 다시 상단을 돌파하려고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뭐 주가 지수가 뭐 만약에라도 나스닥 지수가 좀 쉬어간다고 해서 셀트리온이 조금 조정 나온다고 해서 우리 국내 증시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에서 뭐 일시적으로 조정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뭐 도망갈 이유는 없다.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를 박스권에서 이제 상단 돌파를 통해서 추세 우상향으로 완전히 돌려 세우는 이제 과정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셀트리온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힘있게 더 추가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특히 진펜트라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3분기, 4분기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이거 해마다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유럽, 독일과 마찬가지로 10%대 이상으로 점유율을 높여간다 그러면 우리 셀트리온의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들은 완연하게 좋아질 것이고, 주가도 역시나 거기에 반영해서 발맞춰서 시세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셀트리온 주가가요, 아직은 뭐 우리가 급등이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최근에 뭐 한 2, 3%씩 꾸준하게 좀 올라왔고, 저번주 목요일 금요일은 다소 좀 정체됐습니다만 오늘 다시 2%대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계시고 또 주력으로 매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고,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매매를 해왔었기 때문에 셀트리온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력 종목으로 주도주로도 매매를 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죠.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은 뭐 HLB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다른 종목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력으로 우리 셀트리온 매매 가능하다라고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 비중을 늘려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20만원 언더로 잘 맞춰 놨었고요. 이제 다 수익 전환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셀트리온을 수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상황들인데, 자, 마찬가지죠. 앞에서처럼 이렇게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뭐 무조건 계속 치고 가는 게 아니고, 또 마냥 우리가 보유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올라갈 때 또 비중 축소를 했다가 또 비중 확대했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트레이닝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먼저 설명드렸듯이 우리 셀트리온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 1분기 실적 리스크 때문에 발표 이후에 일시적으로도 만약에 주가 조정이 좀 나온다면 오히려 또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보는 게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더 실적을 또 털고 또 2분기, 또 3분기, 4분기로 놓고 봤을 때는 셀트리온은 이렇게 주가 조정이 만약에 또 세게 나온다면 그 부분들 역시나 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비중을 또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이 셀트리온 가지고 우리가 뭐 비싸냐 싸냐라고 놓고 보면 이거는 지금 무조건 싼 거거든요. 저평가 주식입니다. 싼 주식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겠고, 지금 가격 수준에서 우리가 조금 더 튀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떤 효과가 만들어지는지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알겠지만 제가 한 번 더 강조 한번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이 아직은요 시장에서 그렇게 뚜렷하게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투자 여러분들. 왜냐면 계속적으로 지금 정체하고 있고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자, 제가 단언컨대 투자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셀트리온 요거 20만원대지 넘어가기 시작하면 검색어 상위에 올라옵니다. 셀트리온이 우리 주식 네이버 검색어 상위에 올라와요. 네.
그 정도로 주식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이 이제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높아지면 무엇이 좋으냐? 오, 셀트리온 뭐야? 저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네? 어이, 주식 보유하고 있지 않던 분들 어떻게 될까요? 주식 없는 분들. 셀트리온 지금 사야 되나? 네, 그런 효과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주식을 사고 싶은 인기 있는 종목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20만 원 이상 가격 구간에서는 시세가 또다시 이렇게 세게 나올 수 있다 없다? 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이렇게 돌아나가게 되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또 저가 매수세를 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셀트리온이 추세 우상향 종목으로도 각광받고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셀트리온에 지속적으로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앞에서도 우리 단박에 좀 급등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제로 셀트리온 실적 발표 앞두고 시세가 좀 세게 좀 나와주길 바라고 있는데, 만약에라도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주가 조정이 좀 세게 나오면 오히려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좀 살 수 있는, 우리가 찬스로 보자라고 기회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기가 되면 제가 또 영상을 올려드리겠죠.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서 투자 방향성들 도움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역시 우리 투자자분들 자본금 많이 가지시고 대응하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혼자 하지 마시고 우리 유료 회원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화살표 매매 기법을 기준으로 또 추세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함께 매매 대응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우리 유료방에서, 우리 여기 텔레그램 유료방, 그 다음에 우리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 장중에 놓치지 않도록 매수매도 함께 대응하면서 비중 모아가는 전략들 계속 의견 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함께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화살표 매매방 문자 상담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에 대한 가격들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내용들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답답했었던 박스권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탈피를 하기 위한 지금 자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203,500원 돌파 안착하면서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와주길 우리는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우리가 25만원, 30만원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가 목표가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올라가는 가격들이 목표가가 아니에요. 목표가가 아니라 여기 구간으로 올라갔을 때 투자자 여러분들이 결국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잘 먹고 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좋은 찬스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꾸준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자? 셀트리온을 꾸준하게 주력 종목으로 매매하자라는 겁니다. 이거 그냥 한번 먹고 팔고 하는 종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